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통계 용어 중 하나인 대표값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설이는 어느 중학교 100m 달리기 선수라고 합니다. 다음은 은설이가 각종 대회에서 수립한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어떤 스포츠 기자가 아래와 같이 이은설 선수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고 하네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무엇일까요? 즉, 은설이의 100m 달리기 기록을 대표할 만한 수치가 얼마인지 묻는 것입니다. 네, 다들 짐작했겠지만 은설이의 100m 달리기 기록을 대표할 만한 수치는 바로 8개 대회 기록에 대한 평균입니다. 잠깐!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란 전체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값을 의미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은설이의 100m 달리기 기록을 대표하는 값은 12.375초입니다. 즉, 이은설 선수는 100m를 12.375초에 주파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평균과 대표값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균과 대표값. 전체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을 자료의 평균이라고 정의하며 평균과 같이 어떤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평균을 계산하십니까? 많은 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치르고 나서 3, 3, 5 모여 평균 점수를 계산하곤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자료에 대한 대표값으로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평균을 어떤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말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막막할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립니다. 아래 표는 은설이네 반 여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자료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후 자료의 총 개수인 10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은설이네 반 여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은 바로 16.77초입니다. 과연 이 값을 은설이네 반 여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을 대표할 수 있는 값, 즉 대표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은설이네 반 학생들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의 100m 달리기 기록이 대략 16.77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질문이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그 누구의 기록도 16.77초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 16.77초라는 수치는 은설이네 반 여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에 대한 대표값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평균을 구했을 뿐인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은설이와 소민이의 달리기 기록이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사실 은설이와 소민이는 학교 대표 육상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이고요. 은설이와 소민이만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평균 기록은 12.3초로서 전체 평균값 16.77초보다 4.47초나 빠릅니다. 반면에 나머지 학생 8명의 평균 기록은 17.89초로서 전체 평균값 16.77초보다 1.12초가 느립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자료의 분포가 고르지 못한 탓에 평균값이
기록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민이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입니다. 과연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규민이의 성적을 대표할 수 있는지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 자료의 총 개수인 5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그 어떤 과목도 77.4점, 즉 평균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 규민이의 중간고사 평균 점수 77.4점은 규민이의 중간고사 성적을 대표할 수 있는 값, 즉 대표값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규민이는 사회 시험을 보던 중 급성 장염으로 인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 턱없이 사회 성적이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의 분포가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자료의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큰 값 또는 극단적으로 작은 값에 의해 평균값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평균은 언제나 자료를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아셨죠? 다음은 은설이의 성적을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자료를 대표할 만한 값, 즉 대표값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기순으로 나열하니까 규민이의 성적을 대표할 만한 값, 즉 대표값이 한눈에 들어오죠? 네, 맞아요. 바로 한가운데에 있는 95점이 바로 규민이의 중간고사 점수를 대표할 만한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러한 값을 중앙값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표는 규민이의 기말고사 성적표입니다. 자료의 중앙값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어진 자료를 크기순으로, 즉 작은 값부터 나열해 봐야겠죠? 조금 이상하다고요? 중앙값이 90인지 91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값, 즉 90과 91의 평균을 자료의 중앙값으로 정의합니다. 즉 90점과 91점의 평균인 90.5점이 바로 이 자료의 중앙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래 내용은 중앙값의 개념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앞으로 중앙값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다음과 같이 낱개의 별량이 아닌 계급으로 자료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계급의 양 끝값의 합을 2로 나누어 중앙값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도수분표표에서는 이 값을 계급값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황사의 농도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미세먼지의 농도를 일자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자료의 대표값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평균부터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평균 84라는 수치가 2016년 5월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를 대표할 만한 수치, 즉 대표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 84를 넘는 날은 단 하루, 5월 22일밖에 없군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높게 나와서 평균값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즉, 자료의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평균값 84라는 수치를 2016년 5월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의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중앙값은 어떨까요?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값은 77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의 분포를 살펴보니까 2016년 5월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를 대표할 만한 수치로 중앙값 77을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네요. 그렇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료의 대표값으로 중앙값보다 평균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평균과 연관된 여러 통계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값, 즉 아주 큰 값 또는 아주 작은 값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이 아닌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의 경우 극단적인 값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치거든요. 반면 중앙값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평상시에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 즉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경우에만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기호와 득표 결과를 나타낸 도수분포표입니다. 자료를 보고 선거 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선거의 특수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바로 그렇습니다. 당선자의 이름 이은설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군요. 득표수에 대한 평균값이나 중앙값으로는 당선자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선거에서는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 즉 선거 용지에 가장 많이 기표된 사람이 바로 당선자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자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값을 최빈값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득표수를 자료의 수치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득표수는 별량이 아닌 도수를 의미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빈값의 최는 가장 최, 빈은 자주 빈자를 씁니다. 즉 가장 자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하는 한자어라는 뜻이죠. 자주 빈? 조금 생소한 한자인가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라고 말할 때 빈번의 빈자가 바로 자주 빈자입니다. 참고로 도수가 가장 큰 값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값 모두를 최빈값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자료의 도수가 모두 같을 경우 이 경우에는 바로 최빈값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주어진 예시를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사실 실생활에서 최빈값을 사용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9점입니다. 왜냐하면 총 30번의 활쏘기에서 9점을 맞춘 경우가 21번으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 맞힌 점수의 평균, 즉 도수분포표의 평균값을 구하여 정답을 8.7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8.7이라는 숫자가 점수표에 나와 있나요? 아니죠? 즉 평균 점수 8.7은 양궁 성적의 대표값은 될 수 있지만 이 질문의 답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 더, 최빈값 또한 중앙값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자료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표값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평균처럼 계산된 값이 아니기 때문이죠. 최빈값과 관련하여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80 이상 90 미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최빈값을 구해야 할지 잘 감이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계급을 대표하는 수치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계급값입니다. 도수 분포표의 경우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을 최빈값으로 정의합니다. 즉, 은서린에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최빈값은 바로 85점입니다. 잠깐, 계급값이라는 것이 도수 분포표의 계급의 양 끝값에 대한 평균, 즉 양 끝값을 더하여 2로 나눈 값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첨금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왼쪽 표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값과 최빈값은 모두 5,000원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당첨금 5,000원의 빈도수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최빈값도 5,000원이고 그리고 이 값들을 일렬로 나열하여 중앙에 있는 값을 찾아도 5,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 로또 당첨금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렵네요. 이처럼 자료에 따라서 대표값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통 세 값 중 공통으로 나온 값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즉, 로또 당첨금의 대표값은 5,00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연 설명을 더 하자면 로또 당첨금의 경우 1등처럼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므로 평균을 그 대표값으로 정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통계가 어렵나요?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통계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용어의 정의대로 천천히 계산하거나 그래프를 그리며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용어를 처음부터 달달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자주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수학이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